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반독점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리바바가 이 이슈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메이투안 DMP로 넘어갔습니다. 이 반독점법이 관련된 이 플랫폼 기업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서 더 고민이 되는데요. 이 반독점법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독점법 걸리면 어떻게 되냐, 네. 어떻게 처리가 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개를 저희가.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다뤘지만 이게 반독점법에 관해서 이제 알리바바 죽이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반독점법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징동부터 시작해서 TMAO 뭐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인터넷 반독점법은 2020년 1월 달에 이미 고지를 했어요. 고지를 해서 인터넷 사업의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이게 반독점법을 적용하겠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언제 시행을 하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뭘 하냐고 그랬을 때 과거에는 뭐 반독점법이 없었냐 있었지만 인터넷에 관한 반독점법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독점법 2008년인가 그때 제정했을 때는 인터넷이 뭐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안 했고, 지금은 인터넷이 뭐 중국인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 3월 26일 날 드디어 이제 우리 시장감독국, 우리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10월 달에 보면은 그 마윈이 그 상해 금융포럼에서 이제 금융감독을 비판을 하죠. 그러고 이제 엔트그룹 IPO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시장감독국이 2020년에 실시하겠다고만 얘기를 했지만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11월 달에 반독점법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시작을 합니다. 네. 하고 12월 24일 날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 벌금을 이제 3조 원을 때렸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에 걸린 거긴 하지만 이것이 알리바바 개인 대주주의 무슨 이게 괘씸죄 이걸 갖고서 제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리즈로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터파이낸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이 서프라임 모기지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가 문제가 돼서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상장이 이제 중지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째 사실은 검토해 오던 거를 거기 알리바바가 일바따로 딱 걸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반독점법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알리바바, 탄센트, 메이투안까지 이제 들어왔고, 이것은 알리바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플랫폼의 대표 업체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트댄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콰이쇼 같은 이런 이제 회사들도 라이브 마케팅 하는 회사들도 여기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말씀하신 메이투안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그 회장이 왕싱이 그 분석액률을 SNS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당국에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조사받고 그 위해탄 걸렸다 그렇게 막 이제 나오는데 뭔가 오비락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윈이 거기 연설 잘못해가지고 미움받아서 중국 당국이 이제 알리바바 그룹 다 해체시킬 수준으로 갔다. 뭐 이게 마윈이 지분을 국가에 헌납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마윈이 뭐 실종됐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헌납한 것도 없고 실종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너무 우리는 중국을 바라볼 때 조금
조금 객관적으로 팩트파인딩 하는 쪽보다는 자꾸 카더라, 음모설, 루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 당국의 그 스탠스는 지금 메이투안 포함해서 이제 디디 추신까지 그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14일인가 중국 교통운수부가 이번에는 이 인터넷 안전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기획원이죠. 발개위 요 8개 부서가 이것이 시장 감독국이 아니고 그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 뭐 메이투안 다처 이런 회사들을 또 불러가지고 위해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철강 얘기도 했지만 지금 위해탄을 하는 것이 중국까지 유행처럼 모든 부처가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바짝 쫄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놓고 보면 알리바바, 탄센트, 메이투안, 디디 추신까지 왔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 다 이제 이 산업의 속성상 이제 독과점이 자연 독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 제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될 거냐는 건데, 알리바바 경우를 보면 이 반독점법 47조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1%에서 10%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퀄컴 같은 경우는 8%를 물었고, 알리바바는 2019년 매출액의 4%를 냈어요. 그게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가 적자를 냈는데, 근데 이게 처리 시점이 언제냐고 그러면 대략 그 조사한다.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리바바도 작년 12월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한 3개월 그 내외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4분기 그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그래서 지금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4월 26일 날 그 시장 감독국이 반독점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이제 예약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투안 주가가 왜 떨어지냐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주주가 분석행유라는 단어를 인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엉터리나 과하고요. 벌금을 얼마 받을 거냐, 요거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를 받을 거냐, 10%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벌금 금액이 11억에서 115억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먼저 벌금의 규모가 확정이 돼야 그 손실의 규모가 확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 개선 서약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업무에서 뭐가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면 그것을 안 하겠다 또는 수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거나 기존 업무에서 그만큼 영업력이 위축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가 하락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통상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95년에 IBM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걸었고, 그때 주가들이 이런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AT&T도 반독점법에 걸렸을 때 주가 하락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반독점에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그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중국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제 미국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들은 이제 선발업체 3개들을 지금 반독점에 걸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동빵으로 흘러가는 그 그림인데, 대체적인 프로세스는 조사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 경과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고, 그 벌금의 이 경중이 얼마냐, 요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IPO가 걸려 있는 회사들은 그 업무 개선 명령을 받고 나서 IPO를 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인데, 지금 이제 중국의 기업들의 경우들은 지금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고,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추가적인 그 자금 조달 활동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알리바바의 엔트 파이낸셜이 IPO를 언제 허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 디디 추신 같은 경우도 네. 이 IPO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IPO가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플랫폼 기업 반독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독점법에도 들어가면 벌금 얼마 될지 모르니까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업무 개선 명령이 나오게 되면 수익 모델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프라이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뭐 30% 40% 빠졌다고 그래서 이게 매수 타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벌금 부과 이후에 네.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자본 조달을 가능게끔 정부가 허용해 주냐 안 해주냐 하는 것이 그 타이밍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사업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뭘 하냐를 따져보고 그것이 기존 사업에서의 그 줄어드는 영향폭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시장이 평가할 수 있어야 주가가 제대로 반등하는 것이지 이게 테크니컬리만 봐서는 이것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더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가긴 조금 어렵다. 이제 케이스가 이제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향후 케이스가 더 많아지면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독점법의 경우들은 지금 단계는 조사하고 벌금 부과하는 단계.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는 들어왔지만은 사업의 개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요것을 언제 허용하는를 보고서 액션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반독점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독점법이 뭐 알리바바 규제법이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거의 대상이 될 것이고, 투자자로서 판단하기에는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사 기간 이후에 언제 벌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어쨌든 이 반독점법 이슈를 현명하게 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